안녕하세요. 오늘 넷플릭스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실적 발표 이상이더라고요. 광고 요금제부터 게임, 심지어 라면하고 경쟁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가 진짜 뭘 하려는 건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 보면서 느낀 건데 넷플릭스가 그리는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특히 그 경쟁 상대에 대한 관점이 흥미로웠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 유튜브, 게임,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라면까지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최근 실적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3분기 연속으로 예상보다 잘 나왔고 브리저튼이나 베이비 레인디어 이런 거 히트치면서 신규 가입자도 확 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역시 광고 요금제겠죠. 맞습니다. 신규 가입자 절반 이상이 이걸 선택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죠. 바로 전분기보다도 35%나 늘었고요. 그래서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서는 아예 제일 쌌던 광고 없는 베이징 요금제 이거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뭐 추가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핵심 전략이 된 거죠. 내년쯤부터는 광고 수익이 꽤 크게 기여할 거다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광고 보는 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연구 보니까 콘텐츠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냥 광고가 딱 중간에 끼어드는 거, 그 자체를 엄청 싫어한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광고 없이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심리적 저항감,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넷플릭스도 그걸 아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리즈 쭉 이어서 볼 때 다음 편은 광고 없이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시도하려는 거겠죠? 광고 경험 자체를 덜 불편하게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동시에 자체 광고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수익성 높이려고요. 광고주들한테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거고요. 음, 단순히 광고 모델만 손보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키우는 느낌도 있어요. 게임 쪽도 그렇고 라이브 스포츠 중계 같은 것도요. 곧 오징어 게임으로 게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NFL 경기도 생중계한다면서요. 이젠 그냥 스트리밍 회사라고만 하긴 좀 그렇죠? 맞아요. 이 모든 확장의 진짜 목표는 결국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참여 시간을 늘리는 거. 어떻게든 넷플릭스 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만들려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위험 요인으로 그 생성형 AI를 딱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뭐 AI 때문에 콘텐츠 제작 판도가 바뀌거나 저작권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미래 변수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시간 경쟁 얘기로 돌아오는군요. 처음에 그 넷플릭스 경쟁자가 라면일 수도 있다는 비유 듣고 좀 웃었는데 듣다 보니 이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밤에 넷플릭스 볼까? 아니면 라면 끓여 먹을까? 이 고민 자체가 이미 경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스스로 유튜브랑 시간을 두고 경쟁한다고 인정했잖아요. 또 10대들한테는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이 훨씬 더 센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결국 당신이 잠들기 전에, 뭐 주말 오후에, 잠깐 쉴 때, 뭘 할지 고르는 그 순간, 거기에 넷플릭스가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당장 내년부터 가입자 수 발표 안 한다고 해서 이거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광고나 계정 공유 단속 이런 걸로 반짝 효과 봤는데 그 다음에 뭘로 성장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돈은 많이 쓰는데 가입자 한 명당 버는 돈 ARM은 그만큼 안 늘어나는 것도 좀 부담일 테고. 네, 그렇죠. 지금 주가가 높은 편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꾸준히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결국엔 뭐 오징어 게임 2 같은 엄청난 대박 컨텐츠가 계속 터져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K 컨텐츠가 탑 10에 들어가는 비중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길게 봐야 할 문제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넷플릭스는 광고, 게임, 라이브 이런 걸로 계속 영토를 넓히면서 당신의 시가를 얻으려고 정말 총력전을 펴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거, 또 AI 같은 예상 못한 변수들, 이런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네, 어쩌면 넷플릭스의 가장 큰 싸움은 다른 OTT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관심과 시간을 놓고 벌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요즘 당신의 시간에 넷플릭스 대신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거, 그게 뭔가요? 어쩌면 그게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예상 밖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